현장 연결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계신지, 아니 버티고 계신지 바닥 민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붓고도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에게 대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렇게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퇴직인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 학비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줄 담배만 피우게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 취업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차마 뵐 면목도 없고 짭짤한 설 연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나오면 보육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육료를 주니 많이 실랑이를 벌이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동네북이냐라고 열변을 토하는 주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지 평소 때 서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느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전통시장 상인도 계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면 국회부터 당장 문을 닫으라! 라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푸념과 한탄 그리고 분노에는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호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수는 없었을까? 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할 수는 없었을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우선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는 없었을까? 여러 자책감이 듭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사구시의 민생만을 생각하고 여민 동락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던지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서울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안보 위기의 먹구름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설 명절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NG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라지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4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육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유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4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 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기탄 교류한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 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 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